왜 필요한지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도대체 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댓글을 서경석 TV. 서경석 TV 시청자 여러분, 1년 만에 로또 관련 컨텐츠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지난번 컨텐츠에 댓글을 달아주셨고, 언제 기회 봐서 다시 한번 그 로또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께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하고자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려 1년 만에 다시 우리 서경석 TV 시청자 여러분 앞에 서신 분입니다. 동행복권의 김정은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영상 이렇게 많이 모니터 하셨죠?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봤는데 네. 좋은 내용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자꾸 왜곡돼서 해석을 하시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그동안에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의혹들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했던 컨텐츠인데 네. 또 워낙 애착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모자라다라는 느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끊임없는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년 만에 네. 그 2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동안 보내주셨던 댓글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서 그동안 또 수없이 들었던 질문들 중에 가장 빈번했던 것들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께 답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컨텐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김정은 차장님은 동행복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 몇 년 하셨죠? 동행복권은 이제 3년이 됐고요. 복권회사에 들어온 거는 이제 횟수로는 20년. 그렇죠. 네. 뭐 살아있는 어떤 레전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성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추첨 방식 및 당첨자 수 관련된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연금 복권인가요? 네네. 연금 복권은 아직도 화살로 쏘는 방식 아닌가요? 작년에 이제 연금복권 520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화살 쏘는 방식으로 했는데, 연금복권 720 플러스라고 해서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1등은 당첨자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로는 볼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제가 좀 정보가 늦었군요. 저는 이제 행복드림 로또 645 네.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튼 화살로 추첨하면 안 되나요? 예전처럼. 이 질문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로또 645라는 게임은 1번부터 그 45개의 번호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구조는 볼 추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화살 쏘는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 관역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또 이제 추첨을 해서 뭐 1번을 맞췄다. 그럼 1번이 없는 관역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번과 7번이 또 추첨이 됐다. 그럼 1번, 7번 없는 거. 이 숫자가 무한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보너스 벌까지 추첨을 하려면 814만 개 이상의 관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겠죠. 가장 좋은 방식은 45개의 볼 중에서 빼갖고 없애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추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그 추천 방식 흐름도 그렇죠. 지금 화살 쏘기 하는 방식을 하는 건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사실 없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볼 추천 방식으로 변경이 됐고, 세계적으로 다 볼 추천 방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지구상에 화살 추천 방식을 적용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볼 추천 방식으로 다 통일이 됐군요. 네. 일본에서도 로또라는데 거기도 볼 추천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 이외의 게임들은 이제 화살 쏘기 방식을 하고 있는데, 로또 같은 경우에는 볼 추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로또 추첨 방식을 화살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군요. 네네네. 예. 저기 어디 저 넓은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세워놓고 할 수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네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의 댓글 하나를 그대로 저희가 좀 옮겨온 질문인데요. 네. 로또가 1등이 100명도 나올 수 있는데 왜 매주 15명 내외로 나오는 겁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왜 이렇게 조금 나오냐? 혹은 이제 좀 반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냐? 뭐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석이 되죠. 1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2월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걸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가 사실은 답변입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1번부터 45번까지 6개를 고르는 조합이 814만 5,060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일주일에 9,500만 개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조합은 다 평균
그게 15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네. 21년 기준으로 해서 1등이 4명 나온 경우, 6명, 7명, 18명 나온 경우가 각각 한 번 있었고요. 9명, 12명, 15명에서 20명 이렇게 나왔던 적이 2번 있었고 8명, 13명, 14명 나온 사례가 3번, 그다음에 11명 나온 적이 4회, 10명 나온 사례가 5회, 15번 정도 나온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몇 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15명 내외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통계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단 2번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100분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분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튼 포인트는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강조하셨는데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인데 네. 어마어마한 양이 매주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당첨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많이 팔렸다 하더라도 1등에 해당되는 그 조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때는 2월 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하지만 최근엔 2월 된 경우가 거의 그렇죠. 확률상으로 낮죠. 언제든 근데 발생할 수 있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질문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는 8시 45분에 생방송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8시에 판매는 마감하느냐? 판매를 8시에 마감했으면 8시에 추첨하지 왜 8시 45분 그 텀을 두느냐? 네. 생방송 맞냐? 뭐 이런 질문들. 제가 그래서 만나는 분마다 생방송 맞아요. 제가 하니까요. 네네. 근데 왜 그럼 45분 띄워서 하느냐? 네. 요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많이 받고 많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물어들 보시죠. 일단 먼저 우리 로또 복권 시스템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판매된 정보가 메인 시스템에 저장이 되면서 동시에 메인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업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감시하는 감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판매가 됨과 동시에 판매된 정보가 세 군데에 같이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서로 물리적으로 누구든 조작하거나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관이 되고요. 토요일 밤 8시에 판매 마감을 한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종료가 되면 판매 데이터에 대한 마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메인 시스템에 있는 것과 백업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감사 시스템에 보냅니다. 전달하게 되면 감사기관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로 상호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데이터가. 이런 걸 검증하고 감사 시스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 정보에 대해서 맞다라고 사인을 하면 사인을 한 걸 다시 저희가 받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추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한 8시 판매 마감 후 10에서 15분 후면은 사실은 이제 추첨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네네네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뉴스 시간이에요. 방송사의 편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편성해주는 가장 빠른 시간이 뉴스가 끝난 8시 45분경이 되다 보니까 8시 45분경에 추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뭐 명료해지네요. 15분 정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네. 모두가 다 오케이 하면 추첨을 바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네. MBC에서 현재 방송되고 있고 네. MBC는 8시 뉴스가 끝나는 시간 기존 편성을 뒤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8시 45분 뉴스가 끝나고 바로 추첨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추첨 조작 관련한 질문. 자성 테스트 왜 안 하나요? 의심받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자성 테스트란 게 있나 봐요?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성 테스트를 왜 해야 되지? 이게 자석이 붙거나 할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왜 자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추첨기를 보면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된 추첨볼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첨물의 뚜껑에 공이 맞아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자성이 왜 필요한지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성 테스트는 사실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석 들이대도 아무 영향을 안 받는 추첨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네. 자성 테스트는 할 필요 없고 그 외의 테스트는 추첨 전에 매주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원격으로 조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격 조정이 또 가능한가 봐요. 어디서? 자세히 듣고 싶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원격으로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매주 60여 명의 스태프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계속 바뀌시는 분들이고 경찰 공무원도 계시고 원격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답변을 드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질문은 아까 그 자성 테스트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원격 네. 조정이나 자석으로 조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네, 시스템이다. 네. 조작 로또 관련된 뭐 영상이 있나 봐요. 그 영상을 보시고 공 나오기 전에 숫자가 뜨던데 그건 왜인가요? 이 질문도 꽤 있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면 저도 한번 보고 싶고요.
먼저 시스템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추첨을 막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도 같이 추첨보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추첨볼이 몇 번이 나왔다라고 하면 옆에서 불러주고 가막을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번호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도 보고 싶습니다. 자, 행복드림 로또 645 추첨 방식으로는 볼이 나오면 그걸 보고 관계자가 불러드리면 옆에 계신 분이 쳐서 네. 화면에 띄우고 제가 그 번호를 발표하는 맞습니다. 방식이죠. 과거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저는 뭐 이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네. 아무튼 불가능합니다. 네네. 현실적으로 불가능. 당첨금을 안 받아간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가짜 당첨 아닌가요? 라는 질문.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첨금을 안 찾아간다는 게. 그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럼요. 당첨금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매년 뭐 몇십억, 몇백억이 발생이 됩니다. 진짜요? 왜 그러죠? 네네. 워낙에 많은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왜 안 찾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타나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당첨금 지급 기한이 1년인데 1년이 지나서 오시는 거예요. 깜빡 잊으셨거나 네, 뭐 네. 일이 있으셨거나. 그런 분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평상시 로또를 잘 안 사시는 분인데 우연하게 샀는데 당첨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또는 복권도 의외로 선물을 많이 하십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이 정말 신경 안 쓰죠. 네,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사시는 분이면 주기적으로 당첨하기를 하는데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당첨금은 모두 다 복권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니까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 다만 당첨이 안 된 게 아니라 당첨되는데 안 찾아가셔서 혹시 기간이 지나서 확인하신 분들은 찾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네. 좋은 일에 쓰였다라고 네. 위로하시는 게. 네. 아니 그럼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만약 혹시 1등 당첨자도 그런 이유로 네. 못 찾아간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1등 같은 경우라든가 2등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점에다가 1등 당첨금을 찾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뭐 포스터라든가 이런 걸 붙여놓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뭐 신문 보도자료도 내보내기도 하고요. 맞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는 그 복권에 관련된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크게 홍보는 못하고 다만 판매점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당첨금을 찾아가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첨이 되신 분들 직접 사셨거나 아니면 선물 받으셨거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가짜 당첨자가 아니라 그 당첨되신 분이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금 사용 및 세금 관련된 질문 짧게 드려봅니다. 네. 세금이 너무 많다. 서민들이 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냐? 일본은 세금이 없는 걸로 안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반론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000원에 우리나라는 500원이 당첨금입니다. 50%가 당첨금으로 지급이 돼요. 근데 일본은 1,000원 중에 400원이 당첨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첨금 금액이 40%, 우리는 50%. 대신에 우리는 고액 당첨자일 경우에 세금을 떼는 거고 일본은 처음부터 아예 세금을 안 떼는 거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세금을 뗀 거라 상관이 없는 40%만 주니까 전체 가져간 금액은 사실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거의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당첨금이 판매 금액의 50%고 네. 일본은 40%다. 네. 복지를 위해 수익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처가 공개되나요? 이건 저도 답을 알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질문이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답변을 드리면 복권위원회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연도에 어떻게 사용할 거다, 과거에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주 추첨 저희가 생방송 할 때 중간에 그 VCR 화면이 나가는데 네. 그 화면이 또 그 증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디에 좋은 일로 쓰이는지. 자, 이렇게 해서 로또의 진실 2탄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댓글 주시면 6개월이나 1년 후쯤에 3탄을 그렇게 앞으로도 공정한 추첨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서경석 TV